아이러니하게도요,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알코올에 의한 가성 초기 치매시네요. 통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있다가 다시 기억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건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치매라는 거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증상이 고착화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기억을 하려고 노력해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 기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되면은 그건 사실 치매의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막 신호등에서 막 길을 헤매고 이럴 수 있나요? 길을 찾는 거는 우측 뇌의 두정엽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들을 잘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알던 길을 잘 못 찾거나 버스에서 내렸는데 우리 집이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낯설게 되는 것들이 반복된다면 두정엽의 손상을 생각할 수 있고요. 와인병을 또 딴 것을 읽고 또 와인병을 다시 따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걸 바로 잊어먹고 이럴 수 있나요? 예, 뭐 같은 행동 좀 전 했던 일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돌았음을 잊어버리고, 알코올성 치매의 주된 증상 중에 이런 단기 기억 장애하고 전두엽 기능 장애, 즉 전두엽 기능은 수행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고를 잘 못한다든지, 어떤 명확한 판단을 하는데 판단이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계획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증상이 동반되면, 즉 단기 기억의 장애와 수행 능력의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리고 이분이 술을 오랫동안 먹었던 게 생기면 그 전두엽 치매 중에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왼손에 핸드폰이 있는데도 핸드폰을 막 찾으러 다니는 장면도 나오는데 예, 이런 경우는 우리 주부님들, 중년의 여성들이 많이 그렇죠. 물건을 쥐고 기억 못하거나 냉장고에 물건을 놓고 깜빡한 경우만 갖고는 치매를 완전히 의심할 수는 없고요. 도리어 다른 일상생활을 잘 하시고 친구들과 잘 만나고 업무를 잘한다면 건망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새로 스카프를 맨 다음에 집에 있는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격표를 떼고 그걸 메고 갔다 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자기 건 줄 알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은 아닌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은 뭐냐면 올바른 판단,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시행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 전두엽이 가장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너그러지고 모든 걸 받아들일 것 같지만 이쪽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좀 고집스러워지고 판단력이 좀 흐려지고요. 자기가 옳은 방향으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는 독불장군이 될 수가 있고요. 더 심해지는 경우는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남들이 나한테 해코지한다고 오해를 해서 망상이 생겨서 그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물건을 갖고 나오는 거는 백화점 안에 새로운 상품이고 내 물건하고 똑같지만 이거는 새 상품이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안 되고 내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 장애로 보는 게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 주장이 옳다고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같은 드라마에서 가성 알코올 치매 이렇게 경우에는 술만 좀 잘 끊고 관리하면 회복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네, 치매는 보통 두 달 이상 동안 증상이 지속됩니다. 증상이라면 기억력이나 판단력, 수행 능력 같은 인지 기능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더 이상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치매라고 해요. 가성 치매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돼서 자기가 잘 일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래서 가성 치매는 그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 해결되면 대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가성 치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치매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생기면 치매가 2배에서 3배가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는 원인만 빨리 해결되면 뇌 기능이 회복되지만, 그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가 계속 억눌리기 때문에 치매로 진행된다는 경우입니다. 여기 방송의 결과를 보면 김보연 씨 같은 경우는 심리 검사를 했어요. 실제로 인지장애도 굉장히 많고 어떤 행위도 잘 못하고 기억력 떨어지니까 당연히 인지검사를 했는데 그 초기 가성치매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가성치매는 스트레스 요인이나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원인만 해결하면 돌아올 수 있다. 또 초기 치매는 우리가 인지 기능을 한 9가지 과목 목록을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로 본다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치매를 걱정했지만 검사 결과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 가성 치매다. 즉 결론은 얘기하면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해서 알코올에 의존이 됐고 그로 인해서 블랙아웃이 생기면서 일시적인 뇌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현재 치매 증상이 나타났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술을 끊고 또 심리적인 요인이 잘 보정이 되고 교정이 되면 치매 증상도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약간 젊은이들도 술 많이 마시고 이러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뭐 외래 진료도 보면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알코올 의존된 분들이 많이 적은데 술을 매일 드시게 되고 술에 중독되신 젊은 사람들 그게 30대도 있고요, 40대도 있습니다. 요즘에 여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치매 증상이나 인지기능 장애 외에도 몇 가지 더 생기는데 코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해서 보행실조라든지 걷는데 비틀비틀거리고 술을 먹으면 또 잘 걸어요. 술을 안 먹으면 비틀비틀거리거나 손을 많이 떨거나 또 술을 많이 먹으면 팔다리 신경들이 마비가 신경 손상이 와서 팔다리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망상이 생겨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시청자분들이 그럼 어느 정도를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의한 이런 게 안 걸리려면 어느 정도를 음주의 과도한 기준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알코올에 의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술을 안 먹으면 내가 생활이 어렵다든지 또 매일 반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술을 먹었는데 최근에 자꾸 필름이 끊기는 일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알코올에 의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임이 있을 때 목적을 가지고 술을 마셔야지 술이 목적이 돼서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양 기준에서 알코올 의존성 치매를 얘기를 할 때 일주일에 35잔, 35 드링크라고 하니까 그게 한 잔을 얘기를 하는데 소주는 지금 한 잔, 맥주 한 컵, 위스키 한 잔, 와인 또 한 컵을 얘기하는데 이게 일주일에 35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서양 기준으로 알코올성 치매나 알코올 의존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주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 4병 정도 마시면 되는 거죠. 특히 알코올 중독된 환자들한테 MRI를 찍어보면 뇌가 굉장히 말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소뇌나 전두엽이 굉장히 많이 말라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말라 있거나 뇌 손상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술을 끊는다고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